순자가 역시 너무 관계 의존성이 지금 심하고 데이트 때 하는 말 잘 들어보면은 순자는 자기의 의견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남에게 맞춰주겠다. 지금 이 단어도 나는 그냥 단박에 끊어버려. 상대방이 싫어하면 나는 단박에 끊어버려. 이 말을 지금 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자는 굉장히 자기소개 때 감정적으로 말했는데 막상 1대1 데이트에서는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그러한 스타일로 가고 있고, 옥수는 자기소개 때 쿨한 여자로 포장했지만 막상 1대1 데이트 혹은 다대일 데이트에서 옥수는 굉장히 지금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옥순과 순자가 생각보다 정반대예요. 지금 순자의 경우에는 막상 1대1 혹은 개인들과의 데이트 1대1 사소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상대방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쎄할 수밖에 없고, 눈치 많이 보는 사람 애들도 보고 배웁니다. 애들도 노빠꾸로 키우려면은 대부분 부모가 노빠꾸인 경우가 많죠. 당연하겠죠. 이재용 회장님 자식들이 훨씬 더 노빠꾸일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부모의 자신감을 대부분 애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순자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지금 요즘 순자가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굉장히 좀 눈치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16기, 그 전에 돌싱 기수였던 1년 전에 16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간다 하와이 마이웨이로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간 걸로 유명했는데, 생각보다 이번 22기 기수들이 전반적으로 남의 눈치 그리고 시청자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타입이고 조금 마음이 다 여려요. 그러니까 순자도 생각보다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 거를 자세히 듣고 있다가 조금만 싫은 티를 내면은 굉장히 진지해지는 타입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너무 진지해가지고 이게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순자가 스스로의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사실 영호도 그다지 지금 관계가 진전이 안 되니까 옥순에게 다음화 예고편에서 살짝 넘어간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순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를 뭐를 좋아하는지를 안 내보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순자가 외모가 괜찮다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이 정도로 그냥 상대방에게 적당히 맞춰주면은 상대방이 순자를 좋다고 달려들었을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순자 결국에는 방송 출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냥 이럴 때는 저는 그냥 죽어도 알코올은 못 놓아요. 저는 그냥 끝까지 갑니다. 나는 내 캔 12,000원이랑 제 인생 끝까지 갈 거예요. 영호 너 꺼지세요. 이 정도로 했으면은 걸크러쉬 될 수 있었는데, 순자가 너가 싫다고? 난 상대방이 싫은 거는 원래 다 안 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너무 맞춰주다 보니까, 맞춰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눈치를 본다는 게 굉장히 순자의 중심, 자기 중심이 불안하다는 것을 뜻하고, 그만큼 순자의 내면의 무의식에 굉장히 약한 멘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순자가 지금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몇 개 올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지금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순자는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은 진짜로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게시물 왜 올리셨어요 하니까 내리는 거 보세요. 실제로 남이 뭐라고 한 것,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제 로쇼 인생의 명언 알려드렸습니다. 순자도 이 영상 그냥 공유하기 눌러서 주변에 친구 야간 제조 거기 공순이 분들과 한 100만 번 그냥 프로젝트 띄워놓고 그 제조 조립하세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남이 싫어하는 거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칭찬받은 인생은 그냥 조진 인생이라 보시면 돼요. 로션이 잠시만요.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까지 하실 건가요? 근데 실제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남들에게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은 남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이 끝이 없듯이.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 입고 온 말이 남이 하는 말이고, 세상에서 가장 꼴 보기 싫은 게 남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든 어차피 2번 하면 잔소리라는 말이 조선시대 때부터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너무 상대방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어차피 그래봤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여린 마음으로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춰주면은 그냥 모든 게 해결되겠지. 굉장히 단순한 생각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자기만 온팡 손에 쓰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 무조건 자기에게 뭐가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순자는 상대방의 말에 다 따른 다음에 그 이후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결국 자기가 다 뒤집어 써버리는, 그러니까 순자의 이전 결혼 생활도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순자가 친정살이인데도 애 둘까지 낳은 다음에 결국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실제로 상대방 전 결혼 상대의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라도 했었다. 그럼 뭐 친정살이가 아니라 어디 저쪽에 한남 더 일 간 다음에 시원하게 애 둘이 아니라 애 5까지 낳은 다음에 뭐 양육비 깔끔하게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아요. 이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친정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나라 떨어진 다음에 자기 혼자 이렇게 힘든 육아 생활을 계속하고, 야간 생활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마 자기가 자진해서 했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제가 순자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사회 처음에 발 디뎠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겠지. 근데 현대 자본주의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불만을 더 내뿜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일을 더 해주지 않았다고. 그게 실제로 어쩔 수 없는 현대 자본주의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너무 비판할 것도 없고 전혀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얻을 것을 순자가 진짜로 챙기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순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도 없고 결국에는 남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자가 잘 되는 일이 오히려 주변 사람을 더 잘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순자 스스로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지금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자가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일단 다른 사람의 요구사항, 결국 영호가 자기가 술 마시는 걸 싫어한다고 눈치채니까 거기에 불안한 마음에 일단은 단박에 끊어버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또 들어주겠죠. 영호가 싫어하는 것들. 영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줘가지고는 어차피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 모르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마구 말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남의 싫어하는 행동 안 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는 없다.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호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자존감이 높으면 저절로 해결될 일입니다. 순자가 남이 싫어하는 행동 안 한다고 이게 뭔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